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삼토시 강승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의 29%를 30대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30대가 모든 연령층 중에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매한 연령대였는데요. 차입 비율을 봤거든요. 차입 비율을 봤는데 아파트를 살 때, 서울 아파트를 살 때의 차입 비율을 보니 60대 이상은 12%를 차입했고 40대는 24%를 차입했습니다. 반면에 30대는 무려 55%를 차입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55%를 차입으로 해결한 셈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는 40, 50대 중장년층보다는 부족한 50,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는 사실은 서울 아파트의 미래 매매 수요를 좀 미리 끌어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서울 아파트가 제 전망대로 24년보다 하락 전환할 경우, 그래서 그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번 상승장 때 미래 수요를 미리 끌어다 쓴 측면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집값을 사주면서 방어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받아주는 층이 얇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올해 상반기가 현재 조정장을 예상하고 있고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전까지는 이 조정장이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전망대로 24년 이후 수년간 중장기 조정장에 빠질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들어가서 강화된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지금 들어갔을 경우 2024년 매도 때 손해 지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20, 30대 후배들에게는 만일 능력이 된다면 진입을 말리지 않으나 무리해서 들어갈 경우 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서 투자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바심을 갖지 마라. 상당히 먼 미래에 있다가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2024년부터 깊은 골이 예상되는데 2030년 전후에서 다시 대세 상승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공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째는 서울이 공급 절벽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2025 서울 주거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정비 사업 중에 2018년부터 25년까지 지어지는 정비 사업 물량이 33만 9천 가구인데요.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 8천 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혼인으로만 추가 발생하는 가구가 약 4, 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18년부터 25년까지 33만 9천 가구가 세워진다 해도 그게 충분한 공급은 되지 않는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4만 8천 가구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입니다. 서울시 설명대로 2025년 이전에 건립될 것으로 추산되는 물량의 일부가 2026년 이후로 넘어간다, 이월된다 하더라도 적정 공급량 간에 여전히 격차가 크고요. 이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2012년 이후에 적극적인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행합니다. 이때 394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여파가 2026년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GTX와 신안산선 개통,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얼추 완료되는 2030년경에는 서울이 굉장히 공급 절벽의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2030년 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이.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서울 전체에서 그분들의 주장이 정치권에서 크게 영향을 못 받았다면 2030년 되면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단지가 과반을 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멸실의 가능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2030년 전후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도 감소하지만 공급이 더 크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2030년 전후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1기 신도시가 2021년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경우는 여파가 작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의 정비 사업의 419곳이 있는데 평균 사업 기간이 인허가랑 입주까지 합쳐서 9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2.5년 정도가 건축 기간이라 보면 사업을 시작한 지 약 6, 7년 후에는 멸실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 말대로면 2021년부터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나온다면 2028년경부터 멸실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말은 멸실이 시작되는 게 2028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점점 가속화되면 2030년에는 또 다른 공급 부족의 여파가 1기 신도시로부터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 급감, 새로운 철도망이 개통, 주택 임대 사업자의 매물 출회, 3기 신도시 입주 개시 등으로 2024년부터 굉장히 골 깊은 중장기 조정장에 빠지면 현재 거품이 많이 낀 서울 아파트도 2030년 경에는 가성비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 공급 절벽 심화, 그다음에 가성비를 찾게 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 2030년 경에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주변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이긴 하지만 저는 현재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년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24년부터 꽤 긴 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단 그럴 경우에는 10년 뒤에는 반드시 핵심지 또는 이에 근접한 곳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 2019년 정점으로 이제 감소가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외국인 유입 때문에 총 인구 감소는 아직 멀었지만 이 내국인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수록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은 가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 매입을 선택할 경우는 그때는 서울의 핵심지 또는 경기도의 핵심지로 근접한 것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살 거 아니면 10년 후네요. 예, 21년에 하겠다는 전망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전망은 유효하기 때문에 예. 올해 못 샀을 경우에는 21년에 들어가는 건 늦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매입이 어려운 경우는 다시 이 가격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0년 후반에서 2030년 사이에 다시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너무 먼데요. 네, 너무 멀어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2024년 이후의 골이 깊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에 하방 압력을 주는 이벤트들이 24년 이후 줄을 서 있거든요. 예. 굉장히 하락폭이 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먼 미래지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조바심을 내지 마라. 기회는 언제든 온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삼토시 작가님을 모시고 2020년대 중장기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이에 따른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